예, 안녕하세요. 예, 정실현 성악 강도 이제 29번째 시간으로 예, 오늘도 세팅이 좀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 그 의식적인 존재인 의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되는 현실인 이런 이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런 이성이 이게 하나의 범주라고 하는 이런 어, 주장을 하는 이런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칸트의 이런 이제 그 범주론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자신의 범주가 이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저기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는데요. 겸사겸사 이렇게 헤겔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정교사를 했던 곳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인데 그 가정교사를 했던 곳이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로스마크트라고 그 거의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이더라고요. 광장도 있고 그런데 너무 여기 뭐 촌에 있다가 허리 가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돌아다니기도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꽤 있고 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강 어제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사진 이렇게 거기 걸어놨고요. 그럼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Ich daher nur die reine Wesenheit des Seienden oder die einfache Kategorie. 따라서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나의 의식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피테가 이희의 이런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성, 뭐 그런 절대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다만 존재의 순수한 본질, 자이엔덴, 뭐 존재하는 것 존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순수한 본질 또는 이제 단순한 범주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래의 범주론에 대한 하나의 이제 뭐 이건 하나의 일종의 제시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제 암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범주론은 이제 의식에 대립된 하나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이제 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종래의 범주론에서는 의식과 이제 존재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제 범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범주는 뭐 양, 질, 뭐 그런 뭐 거기에서부터 쭉 나가가지고 아주 범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걸 설명하려면은 이제 다른 방송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이 이제 칸트한테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우리한테 인식되는가 거기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그 도구가 이런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에게 범주는 그러나 이제 헤겔에게 이런 범주는 이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존재가 통일된 것을 이제 헤겔은 이제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주론에서는 의식과 존재가 이렇게 이제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헤겔은 이것을 의식과 존재가 이제 통일로 본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Die Kategorie nun oder einfache Einheit des Selbstbewusstseins und des Seins hat aber an sich den Unterschied, denn ihr Wesen ist eben dieses im Endersein oder im absoluten Unterschiede unmittelbar sie selbst gleich zu sein. 이제 범주, 즉 자기의식, 셀브스트베브스는 자기의식의 존재의 단순한 이제 범주는 자기의식이라는 것과 존재의 아인파의 단순한 통일이다. 예? 통일인데, 근데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의식과 존재가 이제 통일된 것이 범주인데, 그 자체에는 하나의 운터시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범주 여기서 이어베제는 뭐 범주의 본질이라고 이런 범주의 본질은 바로 타자에게 임 앤더자인 타자나 또는 절대적인 차이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과 동일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헤겔에게서의 이런 범주는 의식과 존재가 이제 통일된 것인데 그것의 본질은 또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일이 됐는데 이게 또 존재와 의식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절대적인 차이라고 하면서 이런 차이에서 이런 절대적인 차이에서 즉각적으로 또 자기 자신과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의식과 존재가 통일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서 이런 또 차이가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어떤 부정을 통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A는 A'식으로 A는 B'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을 이제 부정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절대적인 부정을 통해 그러니까 즉 규정된 것을 부정하는 운동을 통해 어떤 차이가 무화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차이의 운동은 계속 일어나지만은 차이는 계속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역설적인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또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헤겔은 다음 문장은 Der Unterschied ist daher aber vollkommen durchsichtig und als ein Unterschied der zugleich keine ist. 따라서 차이는 폴코멘 완벽하게 투명한 것이고 차이가 알스아인 차이이지만 der zugleich keine ist 또 차이가 아닌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완벽히 투명하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차이가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아주 투명한 차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차이이고 차이이면서도 또 차이가 아닌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좀 사례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면은 뭐 근래에 좀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임승수 작가라는 분이 이제 그 요즘에 그 새 책을 냈죠. 예, 50에 읽는 자본론이라고. 예, 원래 이분이 이제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론 그거 아주 뭐 20년 전인가 그걸 쓴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더 자본론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을 이제 소설 형식으로 낸 건데 뭐 제가 아직 그 책은 본 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자본론에서 칼 막스의 자본론에서 하나의 이제 그 중심적인 이런 그런 테마가 주제가 하나의 이제 잉여 가치율의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거는 사업 잉여를 내서 이제 부를 축적해서 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자본 잉여를 어떻게 내느냐 그거는 이제 이제 뭐 노동의 착취는 그 시간의 착취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만은 아무튼 이제 막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이고 잉여 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하지만은 그 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시장에는 한 기업이 막 이제 사업을 치고 나가면은 그 기업을 모방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또 뛰어들어서 또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잉여 가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 가치라는 거는 잉여 가치를 사업 잉여를 내는 것을 하나의 차이로 본다면은 이런 차이가 무화되는 차이가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게 사업 잉여를 결국은 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차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사업 잉여가 발생하지만 없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 사업 잉여 가치가 이제 자꾸 이제 그 감소하고 이제 0으로 수렴해 가는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산 요소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하나의 창조적인 하나의 이제 자본의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그런 창조적 자본가 그런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읽은 그 소설 중에 예브게니 자마즌이라는 그 이제 소련 작가인데요. 그때 이제 소련에서 이제 볼세비키 혁명 일어나고 이제 소련으로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확장해 나가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작가인데 이 사람의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나오는데 이게 투명 우주선입니다. 투명 우주선. 투명 우주선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냥. 아무튼 이런 투명한 차이,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이런 역설이 어떻게 보면 헤겔에게서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의 계기가 계속적으로 닥쳐오면서 참과 거짓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런 역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비하는 이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